안녕하십니까. 비도 많이 오고 교통도 복잡한데 이렇게 많이들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에 모이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데이터에 진심이신 분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수문조사망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.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주로는 지금 다양한 항목들이 이제 수문조사 하면서 나오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수자원법에는 한 6개 항목 정도가 지금 좀 포함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좀 방대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것보다는 그 유량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사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개선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. 그 20년도에 수문조사 기본계획이 좀 수립이 좀 됐고 그 다음에 국가 유량 측정망이 그 후속으로 22년도에 그 수립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좀 참여를 해서 수행을 좀 했었는데요. 그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좀 하다 보니 좀 부족하다고 생각된 거,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수문조사라고 하면 물순환에서 물순환 요소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을 계측하는 것들을 기본 정의로 좀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이제 과거 물순환에 대한 정의는 실질적으로 좀 자연계 물순환에만 조금 국한됐던 측면이 좀 있는데요. 최근에 USG에서도 새로운 개념도를 좀 만들었는데, 도시용수 사용한다든가, 그 다음에 그 하수 방류, 그 다음에 도시의 홍수에 대한 유출, 저수지, 이런 것들 좀 다양한 요소들을 좀 추가해서 인공계 그 물순환도 포함한 물순환 개념도를 좀 정의를 좀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수자원법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이겠지만, 그 유량 항목에 이제 취수량이라고 하는 것과 방류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포함을 좀 시켜서 이미 그 수문조사의 범위에 인공계의 물순환도 좀 포함하고 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수문조사의 방대한 역사들을 사실 좀 가지고 있죠. 우리가 이제 자랑으로 삼고 있는 치국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는 좀 한국전쟁 때문에 수문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영속성이 좀 단절돼서 우리나라는 좀 장기적인 수문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이런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유역조사 때문에 좀 일부 좀 수행된 부분이 있고, 이제 홍수통제소 그 수립과 함께 이제 수문자료가 그 좀 체계적으로 좀 축적된 면도 좀 있습니다. 이제 다만 이 당시에는 이제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수문조사가 좀 중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장기간 좀 축적된 거는 이제 강수량하고 수의 자료 정도이고 상대적으로 유량 자료는 좀 빈약한 그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수문조사에 대한 법제화를 좀 하고 기술적인 것도 그 외국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좀 시작을 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법적 기반을 좀 수자원법을 만들면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수문조사 기본 계획들을 좀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상대적으로 과거의 어떤 발전 정도에 비해서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발전된 수문조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이제 수문조사는 수문조사 이제 수자원법에 의른 수문조사 기본계획이 이제 10년 주기로 수립이 좀 되고요. 그거에 대한 후속으로 상세 조사망을 좀 구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그 수문조사를 좀 실시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. 그래서 현재까지 수문조사 기본계획은 2차에 걸쳐서 수립이 좀 됐습니다. 하나는 2009년도에 최초로 법정계획을 좀 수립을 했고요. 2차는
그 20년도에 29년까지의 계획으로 좀 수립을 했습니다. 1차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법정 계획이라고 하니까 제도를 좀 수문조사를 편입해서 체계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가장 크게 신경 쓴 거는 이제 물정보의 정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. 2차 기본 계획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환경부 중심의 수문조사망만을 관리하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다양한 수문조사 기관, 이제 범정부 차원의 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을 일정 정도 수준의 품질로 확보해서 같이 활용하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2차 기본 계획이 좀 수립이 됐습니다. 그래서 공동 활용에 대한 초점을 좀 맞췄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년도에 수립된 기본 계획에 대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수문조사 기관들을 좀 포괄했다고 보시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사용자 중심, 그 다음에 기관별 운영에 최적화돼서 했다면 이제 공동 활용이나 이렇게 해서 좀 맞춤형 공동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29년도에 좀 달성할 목표로 수문조사망 당시에는 이제 8,400여 개 정도 하고 품질 관리를 좀 충실히 해서 기관이 운영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. 그리고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해서 실시간 공유 체계도 좀 만들어 보겠다.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세적으로 국가 수문조사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현황 조사를 좀 했고요. 당시 이제 현황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국가 수문조사망은 구축된 게 이제 1차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1,200여 개소를 이제 관리 영역으로 좀 포괄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포괄되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료들이 한 5,400여 개소로 좀 파악이 좀 됐습니다. 그래서 요것들을 다 국가 수문조사망 체계에 좀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고요. 다만 품질 수준이나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다양한 현실들을 좀 반영해서 코어로 할 수 있는 공동 활용망을 한 3,500여 개소, 그다음에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차후에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 실질적으로 공동 활용 체계에 좀 편입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기관 고유망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국가 수문조사망을 좀 구축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세 계획으로 국가 수문조사망을 좀 구축을 했고요.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표준력 수준에서도 좀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좀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. 공동 활용망하고 기관 고유망을 좀 분리해서 구축을 좀 했고, 기관 고유망은 좀 자료의 일관성들을 유지하는 체계들을 좀 만들고, 환경부가 정하는 이제 최소 기준들을 좀 만들고, 그 다음에 환경부가 가능하면 기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품질 관리하고 수문 자료의 수준을 좀 한 단계 좀 높여보자,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년도 홍수 피해, 그 다음에 AI 홍수예보 이런 현황 사항들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기본 계획보다 이제 양적으로 더 증가해서 이제 9,178개소를 이제 구축하게 됐고요. 항목별로는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측정망의 또 가장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이제 물안경 측정망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일단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총괄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지고 있고요. 각각의 이제 수질 측정망, 총량 측정망, 자동 측정망, 퇴적물 등등 다양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데, 저희 수문조사망의 유량조사망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이 수질과 관련된 측면하고 그다음에 비정오염 측정망이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소는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.
지금 유량 자료가 필요해서 물안경 측정망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량 조사를 시행하거나 그다음에 그 환경부 수문조사망에 유량 자료를 쓰거나 별도의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망이 한 3개망 정도로 좀 파악이 좀 됩니다. 그래서 그 유량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비용적 측면에서 되게 크게 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 활용들은 뭐 지금 현재도 이제 이미 조금 일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오염 총량 측정망 관련해서는 뭐 현재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동 활용을 좀 하고 있는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안경 측정망은 좀 약간 좀 수문조사망과 좀 그 차이가 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표 지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일반 지점과 대비되는 하천의 주요 지점, 그 다음에 중권역 대표 지점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주요 지점은 64개소, 중권역 대표 지점은 한 116개소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됩니다.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물안경 측정망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제 수문조사망은 공인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그 자료 관리부터 시작해서 조사 지점 선정 뭐 등등 총괄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 그거를 규정화하고 하는 데에서 이제 심의하는 이런 내용이 좀 되겠고요. 환경부는 이제 공인심의위원회는 자료를 공인해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차후에는 그 공인심의위원회 역할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해외 조사망을 뭐 USGS는 뭐 이렇게 잘 아시니까요. 그런데 이제 조사망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면 이 조금 중층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. 전반적인 하천 계층망이 있는데 국가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방 우선 계층망이라고 해서 연방 펀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층망들을 좀 중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그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국가유량조사망은 뭐 1년 내에 지속적으로 좀 측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저희하고는 개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. 이제 다만 연방우선 조사망 같은 경우에는 홍수예보, 뭐 주정부사용 협약, 법령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펀딩을 이제 연방정부에서 좀 받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법적 행위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그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차등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. 영국 조사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차등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적으로 좀 보면 이제 품질 수준과 그리고 자료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차등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국에 이제 한 1,500개 개소의 이제 수문조사망이라고 하는 것, 국가 수문조사망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서비스 지정 수준이라고 하는 관측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좀 한 단계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것만큼 품질 관리를 하는 지점을 한 700여 개소 방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조사망이라고 해서 그 146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위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장기적인 기후변화 그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그 영국에 이제 홍수 빈도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하는 지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. 정해져 있어서 그걸 하나의 어떤 관측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뭐 일본은 뭐 양적으로는 뭐 1,500개소 정도 되고 뭐 관측망에 대해서 제가 찾지는 아직 못했습니다.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중국은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국가 기본 수문조사망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좀 관측망을 기본적으로는 좀 차등 관리를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그래서
저희가 이제 국가 유량조사망을 이제 공동망, 기관망 해서 한 1,600개소 정도를 좀 포괄하는 망을 좀 구축할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관측망에 대한 차등 관리는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. 왜 그러냐면, 저희들이 이제 뭐, 예산도 많이 들고 뭐 해서 이제 2007년도에 대비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운 유량 조사 지점이 증가를 좀 했습니다. 전국에 이제 한 회 이상 또 측정한 것도 보면은 뭐 459개로 좀 많이 증가를 좀 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, 자료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좀 검토를 좀 해보니까 10년 이상 장기 자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76개소 정도 보유하고, 연속 자료 기반입니다. 연속 자료 기반을. 그리고 5년 이상은 좀 196개소에 좀 불과한 측면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점에 대한 또 그 편중성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홍수 예보 지점이나 본류 지점에 좀 편중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류하천이나 뭐 이런 데 활용도가 좀 떨어져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원인은 뭔가라고 보면, 실제로 이제 그 수문조사엔 유량 자료에 대한 요구는 아주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AI 홍수 예보 하겠다, 뭐 하겠다.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유량 조사해서 자료를 낼 수 있는 뭐 인프라 인력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 지점을 뭐 30년, 50년 이상 자료를 지금 내는 체계를 좀 갖추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량 자료를 직접 활용해서 이제 수문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문명 건보정을 좀 하는데 그 좀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관측망을 뭐 공동 활용망, 기관 활용망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이거를 조금 중층적인 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우리 최소화해서 골간망이겠죠. 우리 골간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합의에 의해서 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뼈대역하는 걸 좀 만들어 보고, 거기에 이제 그 수문학적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장성을 고려해서 좀 조사망을 좀 확장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있는 목적별 조사망에 대한 것들을 좀 중첩시켜서 이제 통합조사망이라고 하는 조사망 체계를 좀 가지고 운영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이제 목적별 운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자료 필요한 뭐 범위도 있을 수 있고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등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골간망에서는 기본이 될 수 있는 망에서 자료들을 좀 생산을 하고, 이런 목적별 망에 대한 부하들을 좀 줄여서 그 연속 자료들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체계들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냐. 그리고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 결합하는 우리 체계는 지금 우리나라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모형 따로 하고 그다음에 계측 따로 하고 하는 구조인데, 모형과 계측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계시켜서 하나의 어떤 그 통합적인 유량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, 이렇게 봅니다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료 활용도 측면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망에서 이제 그 벤치마킹 네트워크라고 하는 참조 조사망이라고 하는 건데요. 국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, 영국, 호주 모두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은 저기 인위적인 활동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자연유역에 가까운 유역에 대해서 기반해서 좀 참조 관측망을 하고, 거기에서 이제 모델 건보정도 좀 시행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그거의 통계 분석 또 좀 시행을 좀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장기적인 트렌드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좀 사례를 좀 보니까 호주가 이제 다른 데도 갖고 있는데 이제 공개적인 서비스, 대국민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제 호주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래프들,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월 평균 유출량 대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어떤 편차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좀 도식화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, 장기적인 트렌드 분석도 좀 있습니다.
그다음에 이제 수량 수질 조사망 연계망입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 이원화돼서 관측망 체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통합 구축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뭐 수문 자료도 역사성과 동질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지게 되는 거고 연속성을 따지는 거고 뭐 수질 자료도 마찬가지이죠. 그래서 그것들을 옮겨가지고 뭔가 통합적인 망을 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망들을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총량 목적으로 한 걸 이미 이제 유량, 물론 연속 유량은 아니지만 유량 측정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운영 중인 수리학 관측소하고 이제 위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319개소 정도. 저희들이 이제 신설 계획을 갖고 있는 지점과 했더니 이제 총 지리적으로 이제 동일 지점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7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물론 각각의 기관에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. 그냥 도상에서 분석된 내용인 거고요. 이제 다만 이제 수관측소 중에서 이제 유량조사 미시시 지점이 좀 다수가 있어서 실질적인 연계 활용 가능한 지점은 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좀 수량 수질에서 좀 중점 연계망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질망에서 갖고 있는 주요 지점이라든가 중권역 대표 지점이라든가 전체 전국을 좀 포괄해서 어떤 키 스테이션을 좀 가진 유량 수질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관측될 수 있는 그런 관측망을 좀 구축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. 저희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시설 측면인데요. 미국도 센서 기반으로 해서 유량 수질 이런 거 통합 관측들을 좀 하고 있고 시범 저희도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. 그리고 과학원에서도 속권역에 이제 센서 기반의 어떤 계측망들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회이니까 이걸 설치할 때 통합 조사망을 좀 구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. 또 하나는 지금 국가 수문조사망이 기관망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자료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망의 자료 수준을 좀 판단을 좀 해야 돼서 몇몇 지자체의 자료를 좀 취득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. 까만 게 결칙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거의 결칙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 재난관리나 이런 것들 CCTV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축적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많지 않은 형태인 거고요. 그러다 보니 이런 현황이 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좀 하나 좀 자료가 그래도 연속성이 있는 걸 가지고 조금 시기열을 좀 분석해 본 겁니다. 오류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가장 또 크게는 0점표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.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는 해서 좀 시기열을 좀 하나 완성해 본 건데 이런 과정들과 이런 어떤 표준화 절차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인공계의 수문 순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어떻게 축적해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입니다. 그래서 하천수 사용량만 좀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보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시간에 어렵고 그다음에 신뢰성 자체도 좀 어렵다.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농업용수 같은 데에서 계측의 좀 정확도와 실시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방류 수량 자료는 지금 오영훈 조사에서 이제 확정 방류 수량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별도의 뭔가 자료를 계측하고 어쩌고 하는
거는 뭐 필요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자료를 연계하는 어떤 단계별 실시간 단계, 뭐 잠정 단계, 확정 단계 뭐 이런 단계별 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게 수문 정보화 될 수 있도록 뭐 연보나 뭐 이런 데 좀 실른다든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